어떻게 하냐고. 재난이 생중계됐다. 대한민국 서울의 한 중심에 서 있던 숭례문이 불타고 있었다. 수백 명의 소방관, 문화재 전문가, 경찰, 그리고 모든 미디어가 몰려들었다. 전 국민이 숨죽이고 바라보던 그날 밤의 5시간. 국보 1호 숭례문에 화재가 났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우리를 더욱 충격에 휩싸이게 한 것은 우리가 숭례문이 서서히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날 밤 불타는 숭례문의 화염 속에서 우리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날은 5일간의 긴 설 연휴가 끝나는 마지막 날. 특별한 일 없이 연휴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놀라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시민들로 현장은 가득 찼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난 화염은 5시간 동안 차근차근 숭례문의 2층 누각을 전소시켜 나갔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숭례문은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갔고 우리는 마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난 듯한 현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연기가 피오르던 숭례문 지붕은 불이 숨을 쉬는 훈소 상태, 즉 연기 폭발의 전 단계다.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부는 이미 90% 연소가 진행된 상황. 따라서 그 전에 지붕을 파괴해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붕에서 훈소가 진행된 부분은 어디일까? 궁궐을 비롯한 한국 전통 건축물의 지붕은 5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불이 붙어 숭례문 지붕을 거대한 화로로 만든 것이 바로 가장 가운데 있는 적심이다. 적심의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한옥 정자의 지붕을 얹고 있는 공사 현장을 찾았다. 요금 이제 석가래잖아요. 석가래 위에 개판이 있고요. 개판 위에 이게 적심이 채워진 다음에는 이제 강해 다짐을 하는 거죠. 황토하고 생석회를 잘 배합해서 하는 게 이제 강해 다짐이고. 그게 적심 부분은 그게 마감이죠. 네. 여기서 적심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적심목은 이제 이런 주로 이건 작은 집에는 이런 적심목을 쓰고요. 네. 이것도 지금 적심목이거든요. 근데 남대문이나 궁궐에는 이렇게 커다란 적심목을 뭐 절반을 캔다든가 해서 적심목을 쓰죠. 네. 적심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적심은 이게 보온 단열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심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뭐 지붕선을 잡는다든가 건축물의 무게 중심을 분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적심은 건축하다 남은 나무들로 채워진다. 숭례문의 경우 47년 전 중수됐을 때 깊은 곳은 1m까지 적심이 채워지기도 했다. 긴 세월 동안 바짝 마른 나무는 1000도가 넘는 불기운에 순식간에 연소되기 시작했다. 안이석에 불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안이서 불이 생겨서 이제 석가래 반자우에서부터 석가래 오이로다 이제 사앉아서부터 이제 그 적심가장 불이 생겼던 거죠. 그때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큰 불이 나서 그 집이 완전히 손실이 됐죠. 소방대원들은 지붕을 파괴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일은 하지 않았을까?
와가의 화재 진압 방법의 기본은 기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와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뭐 아예 화재 진압 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면은 그 밑에서 천장을 파괴하고 구멍을 완전히 뚫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만 그 아무리 적은 그 와가라도 그 화재 진압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소방학교 화재 진압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항들이고 또 그렇게 꺼야만 꺼지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처음에 가서 그걸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덮기가 튕기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죠.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수고한 강회다. 적심과 기와 사이에 발라 접착과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 그들은 왜 이 강회를 깔지 못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힘듭니다. 이 강에다 지금 굳어버리면은 사람이 쉽게 뭐 망치로 간단히 깰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거는 뭐 큰 한마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장비를 이용해서 깨지지, 그게 뭐 손으로 이렇게 망치 툭툭 쳐가지고 절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속수무책으로 연소되던 숭례문 2층 지붕은 단단한 강회에 덮여 소방대원들의 구조를 받지 못하고 5시간의 몸부림 끝에 전소하고 말았다.